네, 저 발자국이 찍힌 마을 청정 오대산 솔레마을 이장 김창기입니다. 아까 인사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발자국이 찍힌 마을이라고 한 거는 저희가 그 스토리텔링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 마을에는 실제로 아까 뭐 7대에 사신 우리 저 부모님네 형님이십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옛날부터 화전민이나 또 아니면은 광산을 하면서 우리가 속된 말로 왜 떠내기라 그러죠. 왔다가 지나가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엄청 깊고 또 전설은 많습니다. 근데 전설은 많은데 반해서 다른 마을처럼 이어지는 전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억이 있는 마을, 그래서 발자국이 찍힌 마을이라고 제가 이걸 제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삼산사리라고 하고 솔레마을이라고 한 거는 저희가 이제 뒤에도 나올 겁니다. 뒤에 좀 넘겨주시죠. 네, 마을 로고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저희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 문화 종상날을 의미합니다. 이때 저희가 동네 분들이 사물놀이를 하고 이래 하셨는데 동네에서 다 떠나가시는 분들이시다 보니까 이 전통을 이어가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여기 사천면에서도 오신 분들 계시는데 하평 닭교놀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어디 가서도 얘기합니다. 저희 동네 최순석이라는 어르신하고 홍동포라는 어르신들하고 몇 분이서 사천 하평 닭교놀이를 처음에 전수를 해주신 분들이 저희 동네 분들입니다. 가서 해주고 돈을 15만원씩 받고가 옛날에요. 가가지고 같이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천에서는 아주 지금 잘 되고 전통 문화로 아주 개성 발전이 되고 있고요. 저희 마을에서는 사라지는 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찾자라고 해가지고 좀상날을 제가 이장이 되면서부터 2월 6일 좀상날을 꼭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이 있지 않습니까? 요 산이 있는데 요 산은 저희가 산이 여기가 삼산입니다. 저희 지역이 삼산살입니다. 그래서 이 삼산이라는 게 선자령하고 비로봉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 만월산하고 이래서 세 개를 해가지고 삼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서 세 개 산을 의미하고 청정 오대산을 오대산 안에 포함된 모든 것들은 다 삼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삼산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놓으니까 너무 좀 썰렁해서 밑에다 뭘 하나 깔아야 되는데 하고 나니까 요걸 깔 게 없어가지고 제가 강릉시 로고 밑에 바다를 훔쳐왔습니다. 강릉시는 한 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3개를 달았습니다. 달면서 이거를 뭔 의미를 붙여서 사람들이 왔을 때 설명을 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 영곡천의 바로 송촌계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을 의미를 했고요. 3개의 대가는 주민들의 특성, 부지런함, 자립심, 정다움, 그리고 농업, 임산업, 상업. 저희는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경으로는 청정한 자연환경, 건강한 생활, 풍요로운 인식, 요 3가지를 넣어서 3가지를 넣어서 저희가 이렇게 물을 3개를 제가 형성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희가 올해 1년 내내 저희가 영동 헬로TV라고 있습니다. 실제 헬로TV라는 게 저희가 방송 내보낸 건데 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마을 홍보가 한 겁니다. 요거는 저희가 제가 처음에 이장이 돼서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리플렛 홍보나 이런 이제 찌라시 홍보는 이제 끝났다. 이제 미디어 홍보로 나가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농어촌 건설 운동을 해서 저희가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님께서 저희가 이제 주민이 많지 않습니다. 실패를 하면서 덕실하고 저희가 붙어가지고 저희가 떨어졌죠. 예, 꼼질을 했습니다. 근데 시장님이 그래도 꼼질을 한 마을 치곤 잘했다 해서 2,700만원 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0만원을 제 자비를 드렸고요. 500만원을 떼어서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CJ 헬로TV에 계속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원래 2달이 계약이었는데 영동 TV PD를 꼬셨습니다. 이거를 1년을 내버리면 강릉시가 아마도 각 마을에 앞으로 그런 지원을 해주지 않겠느냐 설득을 해서 1년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발자국이 찍힌 마을에는 여자분은 이다혜 기자라고 그분을 제가 하루 저녁 아주
번화하게 삼겹살을 팍 쌌더니까 하루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와서 그거 딱 몇 마디 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해서 1년째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뭔 의미가 있겠느냐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보신 분들은 솔레마을 저 혹시 고성군에서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국에서 아마 마을 이미지 홍보를 TV 홍보를 하는 마을은 저희 마을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아주 의미를 깊이 두고 있습니다. 이거 자꾸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마을 소개하고 마을 내 단체 소개, 마을이 걸어온 일, 옹길, 그리고 마을이 걸어갈 길 이런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은 행정명으로는 강원도 광역시 영국면 삼산살입니다. 법정리로는 삼산리고요. 그리고 삼산리가 4개리가 갈라져서 삼산살이 됩니다. 그리고 영국면의 면적은 총 202.50헥타르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40.80헥타르고요. 농토가 저희 마을입니다. 요거는 농토 29.12헥타르, 초지를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임야가 많습니다. 저희 마을 총 인구는 217명입니다. 요거는 어제 그저께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어제 그저께 아니고 저번 주에 이거 만들 때 확인한 거고요. 남자는 69명, 여자는 58명. 그리고 가구수는 83가구에 실거주 가구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드렸던 것처럼 우리 여기 한울숲 사장님이나 저기 이렇게 마을이 좋아서 오신 분들이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은 그냥 지역만 지어놓고 실제로 거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한 40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와서 뭐 거주를 한다고 생각들은 하고들 다 계시지만 실제로 제가 볼 때 뭐 할 때는 한 번도 뵐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주하지 않는 걸로 제가 그걸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주민 분석을 제가 5년째 마을 일을 하고 있는데 1학년 4년째입니다만 마을 일을 5년째 하면서 제가 저희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 있는가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주영형이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 마을 일에는 전혀 참여를 안 하고 돈만 내라면 돈만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좋으신 분들입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 분석청이 있습니다. 마을 일에는 또 참여를 안 하고 정확한 정보도 없으면서 뒤에서 불신을 조장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면에서 뭐 이런 게 나온다더라. 뭐 우리 저 수원시에서는 이런 거 한다더라. 뭐 어디에서는 이런 거 한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중정형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인 주민입니다. 그냥 뭐 이장이 뭐 하자 이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또 그냥 따라오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직업형이 있습니다. 이익이 되는 일에만 참여를 하고 이익이 안 되면 불신만 조장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막가파형이라고 있는데 이 막가파형은 마을 일에는 참여를 안 하고 정보도 없고 그냥 던져놓고 보는 겁니다. 어디 마을에 가니까 이랬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동네 주민이나 누가 알고 나서 안 그랬다는데 그럼 말고. 이 막가파형. 예, 그리고 갈대형이 있습니다. 마을 일에는 아주 적극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또 뭔 얘기를 하면은 알아도 듣습니다. 그리고 정보도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수의 의견이 넘어가면 가만히 있다가 그쪽에 싹 돌아가서 앉습니다. 그거를 가만히 있다가 유리한 쪽으로 싹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갈대형이라 이렇게 이제 그 철새 정치인들하고 조금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주민들이고. 그리고 저희 주민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하면 농업인이 순수 농업인으로는 6가구밖에 안 됩니다. 이 6가구라는 거는 뭐냐면은 80% 이상을 그 수익에 의존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6가구 정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준농업인은 직장 경업 농업인을 4가구가 있습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청에 다닌다든가 이러시면서 농사도 같이 짓는 가구들이 4가구. 그리고 이제 그 상업을 겸한 가구들이 30가구가 됩니다. 펜션이나 민박, 식당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3가지 겸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저 송천에 계시는 이제 우리 형님 한 분 오셨는데 이 형님 같은 경우는 산에서 산삼도 캐시고 이제 뭐 또 임산업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민박도 하시고 그리고 농사도 상당히 많이 좋은 친환경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3가구가 있습니다. 3가지를 겸업. 기타라는 의견을 기타라는 분은 이제 우리 여기 이 진곡의 휴게소 사장님이나 저같이 이제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어떤 다른 소득원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으면서 뭐 어떤 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분석을 저희가 해보면은 가장 많은 게 개드름입니다. 13헥타르가 됩니다. 저희가 전부 친환경입니다. 이건 친환경 인증을 가진 거고요. 그리고 산마늘이 2헥타 정도가 됩니다. 이 2헥타는 올해 가을까지 심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봄치는 1헥타 정도가 되고요.
곤드레가 1.5헥타 정도가 됩니다. 근데 곤드레가 1.5헥타라도 소득은 가장 많이 소출이 됩니다. 곤드레는 1년에 몇 번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요게 가격이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기타 이제 뭐 목장 포함해서 10헥타 정도가 되는데 이 10헥타는 뭐 옥수수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의 주인공들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실제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막바타 형이든 국대 형이든 긍정 형이든 저희 마을의 소중한 그 형님, 저한테는 형님이시고 또 뭐 집안 어른이시고 다들 그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 밭입니다. 요번에 여기 체험관을 짓는데 배드룹을 심는다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다 모여 오셔가지고 심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긍정이고 부정을 떠나서 그분들이 정으로 심어주신 거라서 제가 이 나무는 다 살려놨습니다. 요번에 체험관을 지면서.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그 친환경 농업 공동 작업하는데 요거 새농어촌 건설 운동한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작업하는 걸 제가 옷을 가져가서 입혔습니다. 그리고 좀 찍자 그러니 일하시다 말고 나와서 이렇게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도 참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그리고 요거는 저희 노인회입니다. 여기 이 장면은요. 노인회를 하시는데 젊은 분도 있는 거 있죠. 예. 그리고 우리 뭐 반장님들도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노인회에서 항상 그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의 많은 정보들이 농사나 임산물에 대한 정보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참여를 하고요. 요거는 저희 분여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을회의도 항상 나가지만 분여회는 꼭 나갑니다. 왜냐면은 그 아줌마들이 무서워요. 안 나오면 뭐라 그래요. 짜장면도 시켜주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꼭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분야회원님들이 거의 저희 마을에 이 남자분들은 산에도 다니고 이제 하시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 시간이 그간데 분야회분들은 바쁘신 중에도 짬을 내서 마을 바쁘게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봉사대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저희 분야회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외지에 나가서 계시는데도 나중에 마을로 들어오겠다고 땅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방역봉사대 저희가 그 마을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제가 2008년도에 방역 보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방역봉사대를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시범마을로 지정을 해달라 해서 저희 마을이 방역 시범마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상당히 잘했다고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을 내 단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분회회나 놀이회, 환경도연 봉사대, 개들 장목반, 소래월 웰빙요리 장목반, 기타가 있습니다. 여기 분회회는 지금 현재 한 17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노인회는 16명, 환경구정 봉사대는 12명, 개드럽 장목반은 11명, 소래월 웰빙요리 연구 장목반은 지금 12명입니다. 근데 이 웰빙요리 장목반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혼자서 운영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2008년도에 만들어서 2007년도에 만들어서 새 농어촌 건설 운동을 하면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산지위원회는 저희가 이제 국립공원 지역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북유럽에서 산지위원회를 올해부터는 없앴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산지위원회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휴양체험마을협의회는 강릉시 휴양체험마을로 지정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성을 다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솔레 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요거는 2008년도에 만들었는데 요걸 만들어 놓고 저희가 지금 그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채장목반 같은 경우는 지금 산채장목반은 계속 운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초장목반도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산마늘 장목반은 소래월 웰빙요리 연구 장목반 밑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산채 임산물 장목 연구반은 요거는 제가 처음에 우리 저기 아까 또 우리 형님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 김영주 씨라고 저 형님하고 저 형님을 제가 그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곰치라든가 백두산 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구를 같이 하다가 요게 소래월 웰빙요리 연구 장목반으로 바뀌면서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게. 예, 그리고 솔레마을의 추억이라고 하면 저희가 2009년도에 새농어촌 건설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마을이 마을 회의하고 교육을 1년에 126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일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주민분들이 지치셔가지고 3명이 나와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54회를 와서 해주신 분이 저기 우리 마을 만들기 권상동 국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안한 마음에
항상 그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봅니다. 지금도 잘 못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저분들이 가르쳐준 방법을 가지고 저희 마을을 한번 갖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어놓고 보니 이런 멋있는 데가 우리 동네에 있었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는 어디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당신들이 계시는 집조차도 모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걸 사진을 찍어서 한 번씩 만들어 보는 게 참 중요하겠다. 마을 만들기 할 때는. 그거를 한번 느끼게 됐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분야회나 이런 분들이 꽃동산을 만드는 2009년도에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타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저희가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점수가 안 나와서 저희가 처음에 12개 마을에서 8개 마을이 되고 8개 마을에서 6개 마을까지 줄여졌을 때도 버텼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6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꽁치했다고는 안 하는데 6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7년도 창사기 동마을 각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는 이미 제가 저번에 만들어놨는데 저는 있는 그대로 실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실패라는 단어를 부끄럽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 마을이 지금 현재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 이름도 잘 모르는데 이 PPT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저는 사실 컴퓨터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신부장님 뭐 손 봐주신다고 와가지고 안 봐주셨는데 안 봐줘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럴 정도로 저희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겁니다. 실패를 안 했고 성공을 했으면 저희가 다른 무슨 맡겼겠죠. 어디 업체나 이런 데다가.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리더 그룹 및 주민들 사업 자체를 이해 못했습니다. 전 이장님이 2007년도 이장님께서 돈을 가져오셔가지고 돈도 아닙니다. 그냥 서류를 가져와서 정자 2개에 꽃 심으면 돼. 그래서 꽃은 우리 여기 주민이신 사장님 거 팔아드린다고 거다가 꽃 좀 보내줘요. 얼마치. 그리고 정자 2개 갖다 맡겨서 또 갖다 놨더니 잘했지 않습니까? 다른 마을은 뭐 잘 안 하는데 우리는 주민들이 일부러 나와서 또 심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와서 뭐 이런 마을이 다 있냐고 욕을 또 했다 하더라고요. 우리 건국장님께서. 그래서 가만히 원인을 분석해보니 저희가 사업 자체를 이해를 잘 못했더라. 그래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교육 부재더라.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126회를 하면서 제가 교육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장점으로는 이게 이제 실패를 하고 해서 2009년도 새농어촌 건설 운동 추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우수마을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선정은 안 됐는데 2,700을 받았으니까 일단 선정됐다고 제가 쓰겁니다. 그때는 2009년도에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솔레마을의 추억이라고요. 사진은 저희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주민들이 나와서 정자를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이 업자입니다. 그런데 와서 이래 세울 때 주민들이 나와서 같이 했습니다. 저희 딴에는 잘한다고. 근데 이게 잘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주민들이 했어야 되는 일이었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를 사업 자체를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그냥 사다 놓고 우리 주민들이 나와서 동참하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나쁘던 환경으로 인해서 농업의 기반 시설조차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 기반 시설 확충과 주민들 발전 동기를 부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농촌 관광 및 정보화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혼자 받았습니다. 이해 제가 교육을 2군데를 다니면서 받았다니까 이해 받고 2009년도 받고 2010년도 받고 교육을 제가 있는 교육은 다 받으러 다녔더니 아마 우리 산업계장님도 그러시죠? 교육 좋아하는 이장이라고. 네, 교육만 나오면 저희인데 지금도 전화합니다. 어떤 데는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들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부 이 배수로 설치, 복구공사, 보수공사, 전부 이런 겁니다. 이래서 연봉면이 2008년도 연봉면 자체 사업비가 1억 2천이랍니다. 근데 저희가 1억 4천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송림의 이장님께서 면장님실에 찾아 들어가서 면장님 책상을 막 둘러치면서 상산살이만 연봉면에 동네냐고 야단을 치고 막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1억 4천만 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억 4천만 원의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이 강릉시에서 저희가 인지도가 없어서 사업을 가져오기 어렵다는 걸 저희가 가장 느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틈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희가 중앙으로 6번 국도가 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6번 국도를 찾아갔습니다. 김대중 씨라고 제가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평생 감사하게 생각할 분인데 대통령 아닙니다. 김대중 씨라고 북두이지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을 찾아갔더니 이분이 12억의 예산을 가져와서 저희 마을에 싹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12억을 가져왔는데 왜 8억만 썼느냐?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처. 동네에 필요한 부분을 하다 보니.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우리 여기 반장님 계시는 집 옆에 배수로도 우리 반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마당으로 지나가야 되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못하고, 예, 그래서 돈이 남아가지고 사업을 반납을 했습니다. 2억은 지금 작년에 저기 그 진곡에 밑에 돌을 쌓았고요. 요거 2억은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진입로 및 취약환경 개선 국도유지 사업서가 이때 참 제가 찾아가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생 조직 및 주민 동참 자력 사업을 그때 많이 했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가 이 돈을 따오기 위해서 제가 설득한 게, 주민들 설득한 게 그걸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주민들이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기 좋았어요. 사업을 준다 하니 우리가 뭔가를 보여야 되겠다라고 제가 먼저 설득을 해서 발전위원회를 만들고 그 부설로 환경보전 봉사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도 산불을 본다든가 야간 순찰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월 15일 마을 청소를 했고요. 환경보전 봉사대는 매주 토요일날 둘째 주 토요일날, 예, 청소를 하고, 그래서 1년에 한 달이면은 저희가 2번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개드롭 장목반을 결성을 했고요. 약 7헥타 개드롭 종묘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드롭 종묘 사업도 저희 마을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지원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개드롭 장목반 자체에서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시발점이 되면서 해사리 마을 개드롭 축제하고 같이 어울려서 저희 마을이 개드롭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어울려가지고 그 강릉시 그 명품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채 인상물 장목 연구관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성을 해서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봄초 종료도 한 약 25만 주 생산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효소 음료는 제가 한 10여 년 연구를 하던 걸 했고요. 자연생태 체험학교 설립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내년부터 제가 할 겁니다.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 체험장 운영을 6가구에 각 60% 이상의 그 여름철 수입을 성장하고, 그 전에도 뭐 안 한 건 아닙니다. 했는데 그때는 숨어서 했고, 지금은 당당하게, 예, 우리 마을에서 이제 하는 거다라고, 수습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때부터 저희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사단지 전체 가구, 가스, 요거는 이제 강릉시청 경제과 김대기 씨라는 분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너네도 우리한테 뭘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시장님이 간판을 갈아준다고 돈을 3,800만 원을 내놓는다 했는데 너네도 뭘 해줘야 되지 않냐. 손님 산다는 사람이. 여기 영국면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면 이걸 해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릉시에서 돈을 줘서 하는지 알았더니 봉사단체에서 와서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 검은 고양이나 흰 고양이는 잡아먹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고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사랑 방역 봉사대를 저희가 발족을 했고요. 마을 방역 활동을 저희가 또 강릉시, 이것도 제가 보건소 직접 찾아가지고 쫓아가서 해달라고 때를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 돈 2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받았습니다, 그걸. 그랬더니 우리 저 계장님이 태국 1위에 주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500만 원을 주든지 20만 원, 500만 원을 주든지 아주려면 말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피기철 이장님이 그 해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영농범위 설립 준비를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설레마을의 추억이라고요. 요거는 이제 그 주민자력 1419 농로복구라는 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거를. 그 도로를 찾아가지고 했더니까 강원도에서 3, 3, 1, 2에 돈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인가 나왔었죠. 그죠? 그러니까 나왔는데 그 포장비가 남은 게 있었습니다. 저희 영곡면에 신세승 계장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하루는 제가 쫓아가서 옆에서 앉아, 제가 그 면사무소 매일 출근합니다. 그 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해서 앉아서 옆에서 찌그럭 거리고 있었더니까 그러면 요거 있는데 이장님 살짝 하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좋죠. 그래서 갖고 와가지고 얼른 한 겁니다. 이거는 다른 거 할 수가 없고 농로만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 돈. 그리고 요것도 저희가 궁궁소보 응급복구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했더니까 그 강릉시에서 방재계에서 와가지고 농지기반시설에서 와가지고 이해에 300m 정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새로운 호촌 건설 운동 추진을 했습니다. 강릉시 우수마을 선정이 됐고요. 리더그룹 및 주민들 공감대 부족으로 저희가 실패를 했습니다. 주민들과 불연하음도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정보가 없으니까 그저 이장이 하는 말이 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보를 얻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분들이 그 이기주의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마을만이 아닙니다. 전체 마을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벤치마킹을 하동까지 혼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벤치마킹을 35개 마을을 갔다 왔는데 35개 마을을 가서 보면은 전부 이렇습니다. 그게 사람의 습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3회 방송 보도를 했습니다. 방송하고 신문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를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제가 브랜드가 됐습니다. 중위 2장을 하니까 좀 보내주시오 해가지고 연합 뉴스에다가 띄웠습니다. 제가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유영재 기자가 그거를 내대로 받아가지고 냉큼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강릉 MBC에 제가 찾아가가지고 방법이 없어서 우리 분회장님 여기 계시는데 지금도 우리 분회장님한테 쏘면서 죄송한데 1등 무조건 주기로 했으니까 가서 노래 한번 합시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방송에 나갔습니다. 새 농어촌 건설 운동 해가지고요. 또 우리 분회장님 나가셔가지고 그래도 3등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갖고 나오면서 그때 방송을 타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그 23회 그때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번 유관기관하고 상생의 바탕을 마련하는 장을 만들어야 되겠서 국립공원을 찾아가고요. 그 국유림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국립공원에서 저희가 저희한테 관광을 보내줬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올해는 보내준다는 걸 사람이 없어서 또 분야에서도 올해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못 간다고 해서 못 갔습니다. 그리고 이해는 2009년도에는 저희가 주도를 해서 삼리는 안 갔죠. 예, 3산 1, 2, 3산 4리 3산 3리 갔죠? 왜? 안 갔나요? 그 하여튼 예, 3산리가 다 묶여서 제가 국립공원에 쫓아가서 그걸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저희가 그 126회 주민교육 및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농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확인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원 지도로 이제 장목반을 개드롭 장목반이나 산마늘 산채 특화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들한테는 도약의 발판 마련이 되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레마을의 추억이라고 제가 했는데 새농어촌 건설운동 발대식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그 주민이 65명 정도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사장님이나 동네 분들한테 기죽으면 안 된다. 적어도 안 하면 말지 해가지고 450명을 불러왔습니다. 외부에서. 그러니까 65명, 450명에서 65명이면 한 300명이 외부 사람들로 다 채워졌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저 농업기술센터에도 안 오면 두 번 다시 안 본다고 막 가서 엄포를 놨더니 오신 분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 다 그냥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마을 가꾸기 저희가 이제 그 꽃 씹는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동네분 한 분이 이걸 다 배제 끼고 여기다가 호박을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기 좋아서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연도별 사업 내용으로는 2010년도에 살고 싶고 가보고 싶은 농촌마을 선정이 됐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농진청에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요거는 저희 마을 자료를 농진청에다가 이런 걸 그때만 해도 이걸 잘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만들어서 보내지 못해서 저희 마을에 사진 찍어놓은 자료를 제가 350기가 정도를 다 보냈습니다. 계속 메일로요. 그랬더니 아마 그 양반이 거기 질려갖고 해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국립공원 뺄 때도 제가 책을 3000페이지짜리를 환경부에 제가 15번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부에서 우리 동네 그 저희 사촌 형님이신데 김창범 씨라고 그 환경부에 아는 분이 그러더랍니다. 제발 그 이장님 보고 책 좀 그만 보내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럴 정도로 제가 아주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리고 웰빙요리 체험마을 선정이 됐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그래서 이 체험마을이 선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왜 그러냐면 이 체험마을을 하게 되면 저희같이 이제 이 물가에 있는 마을은 허가가 안 납니다. 식당 같은 게. 근데 체험마을로 선정이 되면 식당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체험협의회 가입을 하면. 그러니까 그 일반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일반장 사업이 아니고 농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웰빙요리 체험마을 선정을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요거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강릉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근데 강릉시에는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도약의 시기를 마련을 했다라고 이제 문제점이 가장 중요한 거는 장점보다는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점이 리더 그룹 및 주민들 공감대 부족 그리고 주민들 간 불협화음. 이 2010년도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냥 제 혼자 다니면서 이런 것만 살짝 뭐 서류 꾸미는 거 이런 것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받아다가 동네 분들 나눠주고 뭐 이러면서 그 불협화음이 근데 요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익이 맞으면 사람은 또 다시 합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시청 직원들 죽일 놈 하다가도 뭐가 필요하면 또 쫓아가서 아이고 주사님 하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저희가 25회 개드롭 3만 방송 홍보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그래서 이제 제가 가동에 갔더니 그 마을에서 텔레비 나온 스님 아니세요? 이러더라고요.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차도 한 잔 공짜로 얻어먹고 좋더라고요. 출연료는 못 받았는데 그런 게 출연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파지역으로 이제 이미지를 붙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원과 지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김진만 소장님이나 또 신영일 그 과장님 또 최선성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아마 여쭤보시면은 한국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 마을 하면 산채로 산마늘 하고 이런 산채로 특화 지역으로 만든다는 걸 그분들 심지에 붙이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한테서 이분들이 산마늘을 에이 뭐 저 이자 맨날 와서 저러니까 되겠나 싶어서 하우스를 5동을 준 걸 제가 동네 분들을 제 앞으로 당신이 해야 됩니다 한 걸 제가 동네 분들 다 나눠줬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놈은 욕심이 없는 놈이니까 저거는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욕심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 불협화음을 봉합을 했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가만히 있으면서 저 혼자서 일을 하고 쭉 다니니까 동네 분들이 정이 있기 때문에 기반에 정이 있습니다. 제가 마을 얘기하다가 에이 때려쳐요 뭐 이러고 난리를 치면 동네 형님들이 가만히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정이 있다고 봐요. 여느 데 같으면요 고발합니다. 뭐 이장이 뭐 해먹은지 안 해먹은지 모르지만 저 성산 같은 남의 동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성산면 같은 경우 한 마을은 그 고발해가지고 이장 그 검찰에 가서 불려가 조사받으니 7,000원 해먹었더랍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발합니다. 근데 저희 마을은 안 하는 이유는 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 마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 각종 교육에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저희 마을에는 그 그린레인저라는 국립공원 지킴이, 그 민간경찰 같은 역할을 하는 분야의 회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산채 가공식품 개발 및 포장재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때 소래올 웰빙어디 연구 장목반에서 저희가 이때 당시에 저희가 그 7천만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7천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2.5톤의 장아찌를 만들어서 2.5톤 장아찌를 다 내보냈습니다. 돈 10원도 안 받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키로당 2만원, 평균 2만 5천원 정도를 나가는 거를 나가는 거를 2.5톤을 그냥 내보냈습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많이 내보냈겠습니까? 저는 그게 로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을 홍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이 동네에 살면서 기부금 낼 거 다 낸다는 생각으로 저는 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2.5톤을 아낌없이 오늘도 내보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300kg를 보낸다는 우리 국장님이 그래 안 보내도 됩니다 이장님 그러셨죠. 그랬는데 제가 그걸 보낸 이유는 저희 마을 홍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도약의 발전 마련을 위한 저희 교육의 그 실제적인 열매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설레마을의 추억으로는 웰빙 요리 벤치마킹을 저희 왔습니다. 일본에서도 저희가 일본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고요. 자연 친구라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그 산마늘 밭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웰빙 요리 이제 벤치마킹 산마늘 장아찌 담그고 이것도 저희가 내년에 또 할 겁니다. 이때 오시면 저렴한 가격에 많이 담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들 하시면 강원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올해 그 휴양체험마을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채 선별체험장 및 염색체험장 설립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사실 이런 교육도 사실 거기서 했으면 좋았는데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요. 그리고 문제점은 항상 리더 그룹하고 이제 주민들하고 공감대 부족. 리더라고 하면은 뭐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죠. 그리고 주민들과 불협화음. 그 원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장점으로는 이제 올해 웰빙 요리만, 올해 요리로만 방송 홍보한 게 5회를 했습니다. 그 웰빙 요리 체험마을로 나간 게 얼마 전에는 그 굿모닝 대한민국이라고 브로닌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 요리를 해갔습니다. 저희가 건강한 밥상을 저희가 이제 지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산채 가공식품 본격 가공 판매를 했고요. 주민들 스스로 각종 교육에 참여를 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다 거친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을 한 것들은 이렇게 장아찌 공동 작업. 물론 우리 분회 회원님들이 오셔가지고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담아주셨고 노력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그걸 아낌없이 또 밖에다가 퍼 돌렸고요. 그리고 장아찌 포장 판매 이렇게 포장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촌에서 판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뭐 봉지다가 이렇게 한 주먹씩 담아주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요즘 사람들은 그러면 지저분하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깔끔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옆에 그 샘터식당이라는 분은 그냥 포장 봉지에 넣어줍니다. 근데 제가 그분한테는 굳이 이렇게 포장하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정겨울 수도 있습니다. 마니아층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그냥 보고 있고 참 잘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의 꿈입니다. 이게 로컬 푸드를 판매하는 거. 이거 완주에 가서 제가 보고 왔습니다. 요거는 요번에 완주에 가서 컨닝한 겁니다. 저희가 로컬 푸드 판매는 저는 어떤 계획을 세웠었냐면은 프랜차이즈점을 만드는 걸 제가 꿈을 꿨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투자 비용이 많이 되니까 로컬 푸드 판매를 바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이익이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식회를 겸해서 축제를 개발하면 좋을 것 같아라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산업계장님이나 부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문 장목이 생산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철 상품 고정 판매처를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공식품을 상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1년 365일. 그리고 저희가 시식회 및 축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한 밥상을 시험하는 거. 그리고 산책 판매 장터를 여는 거. 여기 5일장을 열듯이 여는 거. 그리고 산책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주민들이 노력하는 거. 이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체험 프로그램은 농사 캠프. 요거는 달시장이라는 곳을 제가 저번 달에 우리 마을 만들기 신부장님하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농사 캠프라는 걸 충청도 어디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컨닝을 해왔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관심 없는 척 하면서 사진만 잔뜩 찍어 와서 제가 혼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프로그램을 짜놨고요. 할 겁니다. 그리고 명상 캠프 운영은 제가 승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옷이 오늘 요 아래 위가 틀립니다. 요 위에는 이장이고 밑에는 승려입니다. 오늘 초하루라서 제가 예불 보고 나오느냐고 이렇게. 그래서 명상 캠프는 제가 승려로 제가 아무래도 틀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고요. 계절별 이제 체험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소외 주민 소득 창출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소외 주민이라는 게 저희 다른 마을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좀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중심의 소득 창출을 해야 되겠다. 제가 올해 시험적으로 2분의 할머니들을 모시고 해봤습니다. 2시간만 가서 해오니까 제가 가가지고 사오는 거 10만원어치 이상을 만들어 옵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시내 가서 다른 사람들을 해가지고 사올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씩만 그래서 올해는 뽕나무도 뜯어보고 할머니들 시켜가지고요. 뜯어오니까 금방금방 뜯어옵니다. 한 2시간 정도. 그리고 또 산초도 열매도 따오고 그런 것들이 밖에서 10만원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싸게도 먹지고요. 또 동네 노인분들이 할 일이 없을 때 소득도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장아찌 만들 때 포장합니다. 포장해도 할머니들이 쓰면 아주 할머니들 천천히 여유롭게 잘하십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까지요. 그리고 분야의 중심의 소득 창출이 가능하겠다. 이거는 뭔 얘기냐면 발효식품 가공 및 판매 이거를 자꾸 공동 하는데 저는 공동 좋아 안 합니다. 개별을 좋아합니다. 저는. 왜냐면은 개인 지배를 다 해서 판매만 공동으로 판매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추나추동 식당, 이거는 송촌 휴게소 식당, 그 밑에다가 솔레마을 로고를 넣고 밑에다가 추나추당 식당, 요 솔레마을 식당. 그러면 그걸 먹어보고 마니아층이 생깁니다. 그리고 맛이 없으면은 저희라도 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전화 와서 그거 맛이 없는데 다른 집 건 없어요? 물었을 때 그럼요. 우리 추나추동국을 한번 드셔보세요. 제 거 맛이 없다면. 그래서 추나추동국을 써서 보냈는데 그게 입맛에 딱 맞아요. 들어서지 않던 애가 또 들었었다든가 이런 거는 또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렇게 분야의 중심이라는 말은 그 얘기입니다. 분야가 모여서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리고 장목반 중심의 소득 창출이라는 건 주문 생산이나 고소득 장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 마을의 장점 중에 하나가 산이나 이런데 산채나 이런 것들을 재배를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잘 하십니다. 동네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걸 제가 했고요. 일정 계획으로는 기반시설 및 준비 과정으로는 발효식품 개발 2011년 12월 산채 특화단지 포장 개발 이거는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지금 체험시설 설립도 지금 거의 완료 상태고요. 전물 인력 양성은 저희 농촌체험관광지도사가 저 혼자입니다. 이 강릉시에도 20명 정도가 농촌관광지도사인데 농촌체험관광지도사인데 저희 마을은 저 혼자지만 농촌관광대학을 나오신 분이 16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리고 이제 가공 및 체험은 산채 장아찌 가공 이것도 이제 완료된 겁니다. 발효식품 가공 이것도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은 저희 마을에서 지금 현재 담그고 있고요. 제가 이제 우리 자꾸 추나추동해서 선전하는 것 같은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주머니가 만든 장이 상당히 맛있어요. 가실 때 사가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당히 맛있어가지고 그 요만큼을 얻어와서 그건 놔두고 고구마에서 밥을 한 몇 끼를 먹었더니 우리 총무님이 그거를 좋아하는 줄 알고 다른 반찬 하나도 안 주고 그 장만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장 다 없애주면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우리 아줌마가 또 줄라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저 앞에 계시는데. 그리고 특화된 이제 소스를 가공을 해야 되겠다. 그 간장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장아찌를 담그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는 발효간장만 씁니다. 양조간장이라도 발효가 된 것만 저희가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짭니다. 얕은 맛이 적고요. 조미료가 들어간 간장보다. 그래서 짠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가지고 산초라든가 해서 간장을 우려낸 거를 또 팔아도 되겠더라. 그걸 어디에 파느냐. 팔 데가 있어야지 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생선을 사다가 한번 졸여봤습니다. 비린내가 없어집니다. 그게. 제가 이 고등어나 이런 거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싫어하진 않는데 구운 거나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찌매는 걸 싫어하는 게 비린내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그 비린내가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 저쪽에 계신 분이 스님이 뭐 고기 먹어도 되냐 하는데 전 먹습니다. 언제 사드십시오. 네. 그리고 여기 특화된 그래서 소스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개드릅이라는 게 나옵니다. 개드릅을 그 고추장이나 이런 데 박아가지고 판매를 해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 캠프를 통한 인성교육을 통한 인사교육을 해서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되겠다. 우리 마을도 맨날 이제 외부에서 얻어만 먹을 생각을 할 게 아니라 팔아서 뭐 수익을 창출할 게 아니고 사회적 기여를 하면서 창출하자. 그 상생하는 방법이다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농사 캠프 이게 뭔 얘기냐면은 문제아들을 데려올 겁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마을에 저 중앙에 가지고 뭐 서기관을 하고 이런 분은 없습니다. 뭐 가장 잘 나가시는 분이 저희 마을에서 그 시청의 그 8급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가장 잘 나가시는 분이 그렇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저희 마을에 그렇지는 않더라도 저희 마을 아이들이 나가서 20대 초반이나 이런 애들이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잘합니다. 착합니다. 심지어는 강릉시청에 다니는 직원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사시는 분은 따님인데 토요일이나 이럴 때 되면 연애도 안 하고 집에 와서 엄마 아버지 힘들다고 도와줍니다. 아직까지. 그런 인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철렵을 하고 고기를 잡고 같이 나눠 먹고 하는 것만으로 인성교육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시내에서 맨날 부모가 야 공부해 이러니까 오락실이 나가고 PC방에 나가가지고 삐뚤어지는 애들이 바로 잡힐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농사 캠프를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회적 기여에 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착한 애들은 별로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생초미 산채 장아찌 체험을 통해서 소득 창출, 아까 제가 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자연 친구들을 시험 대상으로 오래 했습니다. 근데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도 한 8만원 받고요. 그리고 홍보 판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시식회 및 축제 개발을 해야 되고요. 마을 내 판매 장터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판매 장터 같은 경우는 새벽에 해서 서울 대도시에 홍보를 하면 일산에서 강릉까지 내려오는데 중진시장까지 2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중진시장에서 회를 사가지고 아침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쇼핑몰을 지금 이 쇼핑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만들고 있는데 제가 지금 혹시라도 내년에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다 만들어 놨는데 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있으면은 좀 받아서 하려고요. 제가 생돈 한 300만원 또 거의 지원을 하니까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농사 캠프, 명상 캠프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부모님들이 참여를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오면은 꼭 장아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식을 하고 사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아찌 체험을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판매하고 지금 현재도 한 200명의 그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및 언론 매체 활용을 하는데 이 방송은 제가 6시대 고향에 요번에 그 굿모닝 대한민국도 제가 요렇게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올려보냅니다. 저는 회의를 다 짜서 보냅니다. 그랬더니 작가 해도 되겠다 하는데 뭐 제가 해보려니까 그건 힘들고요. 그래서 그 작가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메일로 다 보내줍니다. 그럼 그 작가분들끼리 또 교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맞는 분이 내려와서 찍어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언론 매체 활용하는 방법을 서력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 장터를 통한 판매, 그리고 이벤트 홍보, 이것도 지역 장터도 저희가 작년에 나가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쇼가 끝났다 그러네요. 그리고 저희 마을에 찾아주신 분들께 좋은 말씀, 아까 우리 사무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훌륭한 얘기들을 다른 마을은 많이 했을 텐데 저희 마을에는 좀 이런 문제점들이 많습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것,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냐면 그렇게 많은 문제, 다른 마을 같으면 아마 살인사건 나도 몇 번 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다못해 영국 면사무소에조차 전화통화 한통화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정이 있기 때문이고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제대로 전달을 하고자 오늘 이렇게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모임을 저희 마을에 좀 해주십사. 그 정보를 제가 얻자마자 완주를 쫓아갔습니다. 제가 제 차 끌고 왔습니다. 그때 제가 3일 동네를 비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신 거고, 또 저희 마을이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민들 들으시기엔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데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역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특히 그 산채가 저희 마을 청정 산채입니다. 그리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중에 기운이 항상 들어갑니다. 제가 밭이랑 밭은 다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맛있으니까 꼭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이장님께서 우리 마을에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은 이제 이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마을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이 마을만 겪고 있는 건 아닙니다. 거의 농촌의 거의 95% 이상의 마을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오늘 이장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좀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거는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 하는 얘기가 있으시면 좀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왜 주의했냐고라도. 없으시죠?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 관심이 저희 마을에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도약의 발판이 만들어가지고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도약의 발판의 첫 번째 과정이 혁신적인 리더를 세우는 게 일단 첫 번째 과제입니다. 마을에서. 그래서 일단은 이 마을은 1단계는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이제 두 번째 단계를 하셔야 되는데 좀 목표가 너무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다음 단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가되 다음 단계에 대한 목표를 정확하게 딱 집어넣고 해야 마을 주민들이 일단은 거기까지 가자. 그리고 거기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 또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좀 목표를 정확히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목표 중에는 정확하게 올해는 우리가 요만큼 정도는 수익을 한번 좀 해보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명확하게 좀 세우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은 저희가 뭐 임실 치즈마을 같은, 저희가 이제 많이 가는 동네니까 치즈마을 같은 경우도 여기 한산마을하고 비슷해요. 7년 동안 실패만 했어요. 7년 동안 실패만 하고 싸움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그 실패 과정들이 좀 지도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딱 뭉쳐가지고 목표를 조금씩 내년에는 500명만 체험 계획을 해보자. 그리고 다음에 1000명 정도 해보자. 근데 지금 치즈마을 같은 경우 한 달에 지금 몇 명 정도 오냐면 한 달에만 14,000명. 그러니까 한 달 일하면 그 안에 목표치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경운기 마차 운전하는 할아버지들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씩 법니다. 그런 세부적인 목표치들을 좀 더 정확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그 소득이 일어나서 그 분양이나 아니면은 그 동네에서 좀 수입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그 수익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마을이 이제 그 임실이나 마을은 어떤 마을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마을은 조금 특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3가지 겸업을 한다고 했는데, 거의 상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봄에 3월달 정도부터는 저희가 요맘때쯤까지는 참여를 못합니다. 소득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나가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아주 못 살든가 아주 잘 살면 그 소득원도 창출하기가 좋은데,
이게 그 본인들 일이 바쁘다 보니까 나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같이 하자는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하자라고 얘기를 그냥 가서 해줄게 라는 거는 합니다. 근데 그걸 소득을 하기 위해서 하자 그러면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득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내년부터는 저희가 우리 송천 휴게소 사장님이신 누님한테도 이제 분회장 한 20년 하셨어요. 그래서 저 누님하고 어제도 가서 의논을 하고 했는데 그 내년부터는 이제 뭐 어떤 방법으로든 소득원이 되는 부분을 좀 할 겁니다. 단 뭐 10,000원을 벌더라도. 그리고 그 일환으로 지금 이제 오늘 여기 마을 네트워크를 모신 일환 그것도 한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마을을 가꾸고 하는데 자문도 구해야 되겠다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밥값을 낸다 하더라고요. 그 밥 좀 팔아보자. 그래서 그런 것도 속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동 아직 소득은 10원도 없습니다. 스님이시면 장사꾼이 거의 다 되셨네요. 네. 네. 동네를 소개하는 태릉에서 왔다리고요.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그 강원도에서 보면 새농어촌을 시작을 필두로 해서 그걸 이제 종잣돈으로 해서 이제 마을 개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 마을 같은 경우 지금 이장님께서 실패를 하셨다 그랬었는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마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여기 마을 같은 경우는 재원 확보 문제가 그렇게 명확하게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재원은 어느 쪽에 나오는지 안 그리면 뭐 자발적으로 구한다든가 안 그리면 네, 그 그런 방법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농어촌 건설 운동할 때 재원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돈을 만드는 방법을 저희가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와서 같이 울력을 하자라고 하면은 동네 분들이 바빠서 못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새농어촌 건설 운동할 때 제 자비를 다 썼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는 그걸 아깝다고 생각을 안 했고요. 제가 제가 이런 거를 하면은 제가 긴장을 하도 며칠 동안 한 달 정도 긴장을 하는데 이런 게 날 잡히는 순간부터 그래서 제가 이 몸이 계속 안 좋아집니다. 목도 그렇고 참살기 그 할 때도 그렇고 이래 하는데 제가 우리 여기 노인 회장님도 그때 모시고 참살기에 가서 또 실패를 했습니다. 올해도. 그래 모시고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그랬지만 저는 이 마을에서 나서 자라서 이 마을에서 살다가 죽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른 곳에서 오라고 해도 제가 안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때 이런 질문을 한번 했어요. 참살기라는 걸 발표를 할 때 당신들 마을에서 과연 당신들이 그만큼 사랑하는 마을에서 밤에 불 꺼놓고 차 운전 한번 해본 사람 있냐고. 나는 해봤다고. 그러다가 차 들어받아가지고 돈 물어줘봤다고. 그리고 너무 하늘이 이뻐서 자기 마을 하늘 쳐다보다가 못 빈 적 있냐고. 저는 해봤다고. 저는 그걸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가 부실부실 오면 저희가 산속에 혼자 있는데 저 혼자 있습니다. 저는 불닭 먹고 막 뛰어다닙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미친놈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뭐 예술적 감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이 동네가. 그래서 그 돈에 대한 거는 문제가 조금 있다 그러면 동참을 시켰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걸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제가 갖는 생각은 우리 사무장한테 제가 그 말 몇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인데 기부금 받으러 올 때마다 마을에 그 돈 걷어 오면 나는 무조건 이 영수증 내밀 거야. 저는 그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비가 뭐 아까운 거는 없는데 이제 단지 있다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동네 분들이 너무 한쪽에만 밀었었다라는 거. 그래서 같이 못했다는 게 그게 조금 많다. 그렇게 새농어촌 건설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더는 어느 정도 그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마을의 리더라 그러면 비영리 어떻게 보면 이게 영리를 취하긴 하지만 비영리적인 부분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재원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 지자체 재원에 이제 좀 보존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이장님이 이제 그런 고민에 좀 휩싸였을 텐데,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의 다른 마을 보니까 이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다니셔가지고 사업 많이 끌어왔어요. 근데 어느 해인가 한 2년 동안은 사업을 안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마을 어르신들이 이장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잘 안 끌어오냐고. 사업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전략적으로 이 예산 정도는 마을에 투입할 수 있겠다 정도는 정부까지는 갖고 가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예산을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지 마시고, 다만 그것도 너무 없으면 사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우리 마을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이 정부 지금 강릉시나 강원도에서 지원해주는,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중에 요 예산 정도를 계획을 이렇게 세고 가자. 그래서 이게 있는 마을하고 없는 마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네, 이장님께서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장님 뜨거운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잘 되는 마을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리더가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 마을은 1단계에는 지금 잘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2단계, 3단계에 대한 것들을 잘 이끌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한 5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